국어 좀 아는 언니의 국리TV 국리입니다. 저번에 얼핏 댓글 속에서 한민복의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길이요. 요청한 댓글을 얼핏 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봅시다. 읽어볼게요. 담장위 장미가 붉은 혀를 깨물고 있다. 비누 냄새 풍기는 하수도 물이 길 따라 흘러내린다. 물소리도 길 따라 휘어지며 흘러내린다. 저녁 식사 시간 골목길은 음식 냄새들의 유원지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던 고양이가 도망간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골목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묘사한다. 다양한 모습들을 나열했다, 열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마찬가지로 계속 그 묘사하는 것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전봇대에는 가스배달, 중국집 전화번호, 스티커가 신속히 붙는다. 한때 골목 대장이었던 아이가 가장이 되어 아파트 경비하러 급히 내닫는다. 처녀가 힐끗 뒤돌아본다. 사내의 발작 소리가 멈칫한다. 두부 장수가 리어카를 세워놓고 더 좁은 골목길로 종을 울리며 들어가자 붉은 장화를 신은 비둘기 분대가 후두둑 리어카에 낙하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재밌죠. 비둘기가 붉은 장화를 신었다든가 비둘기 분대라고 표현을 했다든가 요런 표현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닫는다, 멈칫한다, 니은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아침 7시 더 넓은 골목길에 가 살기 위하여 직장 나가는 샐러리맨들의 발작소리가 발작소리에 밟힌다. 이런 표현들이 재밌는 거죠. 얼어붙은 길 위에 던진 연탄재가 부지직 소리를 낸다. 허리가 나처럼 휜 이런 거 이제 직유법 정도가 되겠죠? 할머니가 숨이 찬지 허리는 펴지 못하고 고개만 들고 숨을 고른다. 가로등이 켜지고 나방 그림자가 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이것은 화자가 골목을 바라보며 이 골목길의 전경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비교적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활용해서 감각적 표현들, 이런 것들도 감각적 표현이죠. 붉은 장화 이런 거 이제 시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발작발작 소리 이런 거 진짜 청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표현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나열을 했고요. 열거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형 시제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현장감을 준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략이 있어요. 골목길을 묘사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략 이후 부분을 봅시다. 건축가 이일훈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 중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고 건축물에서 현대 최첨단 건축물까지 다양한 건축물 설명을 듣는 도중 느닷없이 한적한 곳에 덩그럽게 서 있는 시골 방앗간 풍경이 떴다. 갑자기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생은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방앗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건축물을 만났기 때문이죠. 장식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양철 지붕만 올려놓았지만 여기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가슴이 찡했다. 나도 어느 골목길에서였던가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보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골 방앗간 풍경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보기 힘든데 이분께서 이걸 완벽한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완벽한 건축물일까 하고 보니까 여기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벽한 건축물인 이유가. 근데 그것을 이런 감정을, 그러니까 이런 이일훈 선생님께서 시골 방앗간 풍경을 보면서 정말 너무 완벽하다. 저 건축물은 최고의 건축물이야. 라고 느꼈던 감정을 자기 역시 골목길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골목길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어디 버릴 것도 없다고 느낀 것이겠죠.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가? 도대체 어디가 어떤 것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마저 읽어봐야 되겠죠. 나도 완벽한 골목길을 만났었다. 그 골목길은 밥을 먹고 있는 방이,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이, 달팽이만한 초인종 달린 대문이 양쪽으로 있었다. 이 골목은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이구나. 길이 담장이 될 수 있다니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한 담장이 어디 있겠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서리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이래.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담장이 없어서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그 길 자체가 담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게 왜 평화롭고 완벽한 담장이냐 이거지. 사실 우리가 담장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부잣집 같은 곳, 뭐 청담동 뭐 이런 동네, 소위 말해서 회장님들이 뭐 사는 그런 동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되게 담이 되게 높아요. 그 이유는 사실 뭐 사생활 보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차단하고 싶고 또 사람들을 불신하고 믿지 못해서 뭐 도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담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뭐 의심 이런 것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화롭고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담장을 가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세운 이 길 담장과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 즉 불신의 담장과 믿음의 담장을 비교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뭐가 비교 우위에 있어요? 믿음으로 세운 담장이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길 담장 체험 후 나는 왠지 모르게 골목길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이 어떤 골목길인가 그러면서 설명해주고 있죠. 노동을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던 과장이 아내와 자식 새끼들 생각에 머리채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바로 잡던 길 아닌가? 어쩌고 저쩌고 한 길이 아닌가? 철없는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길이 아닌가? 밥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대가 묻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길 아닌가 하면서 골목길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좋은 얘기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쁜 얘기는 사람인지라 조금 무서우니까 좋은 얘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